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딱 적당하게 맞춰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 끼우러져도 상관없어요? 이게 안에 보면은 요 구멍이 19개가 뚫려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만 안 나오면은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끼우러질 예. 거 아니야. 이거 상관없다고요? 예, 이 정도까지는 상관없어요. 뭐 잠깐 이 정도는. 이거 나 한번 만져봅시다. 안 뜨거운지. 옆에 안 뜨거운가? 여기요? 따뜻하죠. 근데 조금 있으면 뜨거워지기는 해요. 왜냐면 열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니까. 장갑 끼시고 하시면 전혀 그게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럼 한 5초 정도? 딱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조금 덜 나올 수 있어요. 완전히 가열이 덜 됐을 때는. 그때는 한 7, 8초 정도.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완전히 가열돼서 잘 나올 때는 거의 뭐 한 3초, 5초면은 단상은 꽉 차서 나와요. 이게 많이 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많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소문으로 들어갔다가 소문으로 나오면 벌통 안에는 전체가 이미 코팅이 된 거예요. 얘가 이게 연기처럼 보이지만 수증기거든요. 수증기가 좀 잘 안 보일 때도 있겠네요. 햇빛이 쨍쨍 쬐일 때. 그럴 때 양지에서 할 적에는 좀 덜 보일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더라고. 예, 예. 그럼 그래서 나 지금 잘 안 되는 줄 알고. 이거를 오전에 일찍 하는 게 좋아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시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시간대는 오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겨울 같은 때는. 어차피 겨울에는. 예.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벌 나가기 전 새벽에 하시는 게 새벽에? 좋죠. 예, 예. 잘 피네요. 응?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 수증기라. 보시면은 이게 좀 까만 돌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수증기가 이제 거기다 된다 이거죠? 예, 예. 이게 이제 수증기 나오잖아요. 김이에요, 이게. 김인데 이게 벌통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 코팅이 된 거예요. 까맣게. 까만데, 지금 까맣게 잘 보이라고 한 건데 하얗게. 요거는 안 뜨거워요? 이게 뜨겁지는 않아요. 이게 뭐 벌이 화상을 입는다 이제 그러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코팅이 된다는 얘기. 자, 예, 예. 자, 이거는 이제 잘 되고. 자,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바람 부는 등지고 해야 돼. 맞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저쪽 가셔갖고 네네. 한번 이제. 응? 그렇게 나 하시죠. 이거 가져가야겠네. 예, 그래. 예. 그러면은 잘 되는 게. 놓고 가. 아니, 놓고 가. 왜 놓고 가? 째째기 벌써 두고 가려고. 이게 요거를 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연기가 많이 나올 때는 뚜껑을 여시고 바람을 불어내야만 얘가 금방 식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얘가 역류를 해서 모타 쪽으로 가면은 뭐다가. 이 하얀 게 이제 그 끼워버리게? 모타를 잡아버리죠. 음,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고장 날 게 없어요. 그렇네. 한 번씩 뭐 어찌라고요? 그 풀려낸다고 하자고 타? 연기가 나올 때 네. 모타를 끄시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예, 예. 모타를 꺼버리면은 얘가 나가질 못하니까 일로 나오거든요. 아, 반대로. 예, 예. 역류를 하죠. 그러면은 이 모타 축에 얘가 붙어버리면 아까 이 허옇게 끼는 거 있잖아요. 예. 얘가 모타 축을 잡아버리면은 모타가 안 돌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연기 나올 때 모타를 끄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 그러면 그럼- 고장 날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모타를 아니, 예, 그러니까 저기 네. 이게 옥사사에 남아 있으면 예, 계속 예. 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계속 타는데 이제 끝났어요. 예, 예. 그만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온도 스위치를 0에다 놓으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 지금 불이 꺼졌거든요. 그러면 가열은 중단이 되고 금방 식어요, 이제 얘가. 그런 식으로 놔둬라. 예, 예. 이게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 모타를 끄지 마라 이거예요. 예, 예. 예, 연기가 왜냐면- 나올 때는. 예, 예. 역류가 돼서 네, 네. 이 모타 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네. 온도만 낮춰놓고 온도는 0으로 해놓고 이거 안에 걸 다 태워버려 이거 아니야. 이제 요렇게 하시면은 저걸 빼내버리면 되고. 그러면 저기에 대부분 다 묻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찌꺼기 조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신 다음에는 얘는 물에다가 청소를 하시면 돼요. 그냥 물에만 한번 휘 저으면은 여기 회장님 저거 없을까요? 수돗물? 그냥 한 바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물을 한 바가지? 바가지? 사무장님, 그 바가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동으로 비가 와서 받아졌네.
자, 보시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붙어 있잖아요. 약간 뜨겁기는 한데 그냥 이 물만 흘리면은 싹 없어져요. 이렇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아, 거기가 청소가 된다? 예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하얗게 껴 있잖아요. 얘가 이제 아까 그 수증기가 나가다가 식어서 여기 하얗게 낀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껴 있잖아요. 야, 그거 더러운 물 보면 그몇 켜서 다니 하지 마. 내가 집에 갖고 와서. 아니요. 그 더러운 거 많이. 간다. 어, 아니 조금만. 상관없어요. 그거는 보시면은 다 흘러나가는 거니까. 어, 집에 가서 다시 청소하세요. 예, 이렇게 하시면은 타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잖아요. 아, 물만 부어주면 예, 청소가 예. 된다, 그냥 싹 자동으로. 쉽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 앞전에 좀 덜 하셔서 여기 끼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한 번 하고 나서 이렇게 물 끈지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요. 이 상태로 거의. 근데 이걸 계속 하면 여기에 찬다고 그러던데 여기 막힌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이거 청소 안 해도 이렇게 그러지. 안 막히죠. 아니 이거 하루 지금 시작해가지고 청소 안 아니 해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까지 이거 막혀서 못 쓴다는 분은 안 아니 계세요. 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뭐 이거 해가지고 툭툭 털어가지고 아, 쓰고 그거는 자 막힌다고 하시는 거는 여기가 보면은요. 여기가 가장 좁아요. 좁은 데다가 아까 여기 만져보셨지만 따뜻하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여기가 가장 빨리 식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가면서 여기가 차가우니까. 그래서 이 호스도 여기 안에 이게 수된 철선이거든요. 이걸 쓴 이유도 굉장히 비싼 호스거든요. 일반 호스보다. 이거를 쓴 이유가 여기서부터 열 전달을 여기까지 해서 여기 덜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보신 게 이제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맺혀지니까 그거를 바닥에 한 번씩 이렇게 터시면은 금방금방 떨어져요. 근데 그때. 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털면서 예, 예. 그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터는 게 다른 데를 막힐 때가 없는데 여기가 그래요. 여기는 좁고 그다음에 여기 열부터 가장 멀기 때문에. 아, 분진이 이렇게 붙는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증기가 여기서 식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맺혀지는 거죠. 그게. 주세요. 저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또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을 지금 선택을 하시는데 약간 그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두 기계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직접 찾아뵀습니다. 지금 네. 대표님은 이제 강사니까 마스크 벗으시고 잘 들리라고. 예, 예. 벗으셔도 돼. 예, 예. 이게 이제 설명을 멀리서 오셨는데 설명을 잘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니 그거나 잘 찍어가지고 보내야 아니, 예. 예. 일단은 두 개를 선택하시는 데는 그 벌 군수가 많으시고 공장에 전기가 있으시면 전기식이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커요. 이게 약 넣는 통인데요. 최대 종이컵으로 2컵까지 넣을 수 있고 종이컵 2컵을 넣으면 한 200분 정도 소독이 가능해요. 한 번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교해서 가스식을 말씀을 드리면 가스식은 이제 부탄가스로 가열하다 보니까 금방 뜨거워져서 여기 그냥 약을 넣는다고 이 형식으로 이게 여기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고안해서 만든 이유는 간접 가열 방식을 채택을 해서 여기다 약을 넣으면 밑에서 뜨거워지면서 녹아서 기화되면서 약이 내려가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사용하시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으신데 얘는 한 70분 정도 할 수 있는 종이컵으로 한 3분의 2컵 넣을 수 있고요. 얘는 종이컵으로 2컵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하실 적에는 공장에 전기가 있으시고 벌 분수가 많으시다고 하면은 전기식이 편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얘하고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 제품을 비교를 해서 얘는 손을 끌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반면에 얘는 이제 이게 얘는 단점이 이제 그거고
장점이라고 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 거고, 가스식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은 상당히 좋아요. 그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을 수 없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이게 옥살산 훈증은 월동 포장 전 봉판이 없을 때 사용하야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는 부탄가스는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외부 온도가 차가워지면 가스통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화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불 조절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하시는데 아주 간편한 걸 좋아하시고 벌 군수가 적으시면은 가스식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공장에 전기가 있으시고 벌 군수가 많으시다고 하면은 전기식을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는데, 사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그 지부장님께서도 상당히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게 여기 그 회원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꿀벌 실종 사건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은 농진청의 최용수 박사님은 이 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저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후변화하고 농약 과다 살포,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국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트립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국내에서 만드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중국서 수입해 온 거죠. 지금 국내 업체들이 팔기는 하더라도 전부 수입품이거든요. 그런데 수입품이면은 중국에는 이제 양봉산업이 좀 저희보다는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그쪽에서 쓰는 방법대로 그냥 쓰는데, 기후하고 이런 게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맞지 않고 그냥 거기서 쓰는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또 이제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람들도 마이신을 계속 먹는 사람은 마이신이 안 듣듯이 내성이 생겨서 매년 똑같은 약을 계속 투여를 하면은 내성이 생겨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무조건 이제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약이라고 이제 계속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긴 것 같은데, 옥살산 이제 양봉에서는 옥살산하고 개미산이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미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큰 집에 가면은 형들이 사촌 형들이 까만 개미를 잡아서 엉덩이를 이렇게 혀에다 대면은 시큼한 거, 그게 개미산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하지만 그거를 개미를 잡아서 채취하기 힘드니까 화학식으로 만들어서 개미산을 만든 거거든요. 옥살산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옥살산도 우리가 먹는 시금치나 브로콜리나 뭐 고구마나 이제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미량이지만. 하지만 이제 그거를 자연에서 채취하기가 힘드니까 그것도 화학식으로 만들어서 옥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친환경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살산하고 개미산하고, 그런데 이제 옥살산 훈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잘못 알려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옥살산은 1년에 한 번밖에 처리를 못한다. 그거는 소비가 산성화되기 때문에 산란이 중지된다, 이렇게 알려지는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인터넷 어디 옛날에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옥살산 훈증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하얗게 분진이 낀다는 거는 벌통 전체가 코팅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뿌리면은 바로 하얗게 이렇게 분진이 생기는 게, 그게 이제 연기처럼 보이지만 수증기가 급격하게 식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가는 온도하고 벌통 안의 온도 차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잖아요. 수증기가 들어가자마자 나가는 온도하고 벌통 안의 온도 차이 때문에 급격하게 식어요. 수증기가. 근데 수증기가 물방울이거든요. 아주 미세한 입자의 물방울. 그게 이제 급격하게 식어버리니까 벌통 전체가 코팅이 돼서 그게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고요.
그게 그 이제 벌 선풍작용이나 아니면 통풍작용에 의해서 이게 약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면 자연 소멸돼 버려요.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 안에서 그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그래서 이게 열흘 간격으로 이제 저희는 그 소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게 자주 하거나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넣었다고 해서 벌에 해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 개발 초기에 제가 이제 천안에 그 공장을 가지신 분이 그 저한테 그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천안을 거의 1년에 아마 한 100번 이상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시제품 만들어서 가서 테스트하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또 와서 또 새로 또 연구해서 갖고 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초창기에는 겨우 요 정도 넣었었어요. 이 전기식에도. 왜냐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게 뭐냐면 고체는 끓었다 식으면은 고체가 되거든요. 그거를 고체가 물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한 종이컵으로 반 컵만 넣어도 막혀서 못 쓰고, 그래서 그거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 있게 종이컵 2컵을 넣어도 막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희 제품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 번에 많은 분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그 특허를 내면서 전 세계 그 이 훈증기에 대해서 괜히 뭐 또 당연히 없는 거죠. 벌통 안에 수증기가 들어가야 그게 식으면은 그 분진이 되는 건데, 분진 자체가 없다는 거는 거기 벌통에 어떻게 해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가끔 카페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계가 통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통도 커요. 근데 숟가락으로 넣으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막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2컵씩 넣으라고 하는 기계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일단은 제가 그 기계에 대한 설명은 좀 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봉판이 산란하고 있을 때도 가능하다고 아까 네,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이제 그 옥살산 훈증 자체는 어디를 뭐 파고 들어가거나 이렇게는 못해요. 전체를 다 그 연기가 있는 쪽에는, 연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수증기지만 연기가 구석구석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연기만큼 그 미세한 틈새까지 다 들어가는데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애벌레가 이렇게 애벌레 있을 때, 네네. 예. 그때가 또 사용하는 적기라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부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저희가 약을 조달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 제품 사신 분들은, 왜냐면 그 약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혼합된 뭐가 있어서 약간 색깔이 약간 불구스름한 끼가 있어요. 원래는 백설탕처럼 하얗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계속 조달해서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 시중에서 산 거는 뭐 연기도 잘 안 나오고 그렇다고 이제 계속 저희한테 주문해서 쓰시는 분한테 제가 이제 계속 여쭙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3번을 한 세트로, 그러면 3, 7이 20일이잖아요. 벌 주기에 맞춰서 벌이 산란이 들어갈 때 아다리가 걸리는 벌통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가시응에 그것까지 처리가 가능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가시우기하고 네, 진드기도 가능하다? 예, 그 안에까지 이제 봉개되기 전인데, 그때 소독이 되면 그 안에까지 이제 봉개가 안 됐으니까 거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소독이 되는 거죠. 묻는 거죠, 그 안에까지. 어린 애벌레한테도 예.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 말씀 들어보면 지장이 없냐 그러면 전혀 지장이 없대요. 그리고 산란이 중지된다, 이것도 그 전혀 틀리는 말이고, 왜냐면 그 산란이 중지된다는 거는 소비가 산성화되는 거거든요. 산성화, 이제 원래 원인이 그렇다고 이제 알려져 왔어요, 지금까지. 그 소비가 산성화돼서 산란이 중지된다. 근데 소비가 산성화된다는 거는 그게 완전히 그 소비가 산성화되려고 하면은 옥살산을 들이부어야 돼요. 그런데 옥살산 흘림 처리 들어보셨죠? 흘림 처리가 그 옥살산 원액에다가
설탕물 섞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소비에 뿌리면은 소비가 대부분 그 나무였을 경우거든요.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이제 소비가 뭐 다른 뭐 또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소비에 그 원액을 뿌렸으면 그게 더 산성화될까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코팅이 됐다가 그 한 열흘에서 2주 되면 없어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소비가 산성화될지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비가 산성화돼서 산란이 중지되나 그거는 전혀 틀린 말이고요. 또 근데 그 전에 김정관 사장님 네네. 어머니요. 네. 저 월동 들어갈 때만 품중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사장님 말씀은 뭐 여름에 하도 네네. 충이 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옥사산 훈중 처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월동 포장 전 봉판이 없을 때 그때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벌이 50분 이상 된다고 하면은 2번 내지 3번 열흘 간격으로 아니면 일주일 간격으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소독을 하면 50분 전체가 봉판이 없다고는 못 보잖아요. 이러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 다시 하면은 이 앞전 소독할 때 남아있던 봉판이 없어진 벌들이 또 소독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2-3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거든지 봉판이 없을 때 전체적으로 소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가시액까지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평상시에는 그 봉판 속까지 침투가 어려우니까 가시액의 처리는 어려워요. 밖에 돌아다니는 거는 가능한데 안에까지 침투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봉판이 없을 때 일단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봄벌 깨우기 3일에서 일주일 전 그때 한번 하시면은 이게 전제가 월동 포장 전에 확실하게 하셨다는 전제가 돼야 돼요. 왜냐면 월동 포장제 대충 해놓고서는 봄에 한번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냐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월동 포장 전에 확실하게 됐고 봄벌 깨우기 3일에 일주일 전에 한 번만 하시면은 아카시아 때까지는 진디 걱정 없으세요. 정말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그 몇 년, 제가 한 4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카시아 끝나고 나서 방불 끝날 때까지는 옛날 같으면 벌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그 방불 끝나고 나서 방제를 시작을 해도 늦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데 최근에 한 4-5년 전부터 최근에 한 1-2년에는 그 방불 끝나고 나서 벌통 딱 열어보면 벌이 진짜 절반이 없어진 그런 농가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그만큼 진드기 번성 속도가 빨라졌고 또 그 방제할 시기가 놓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끝나자마자 바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기에는.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처럼 방불 끝나서 열어보면 벌이 벌써 망가진 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월동 월동 포장 전, 봄벌 깨우기 3일에서 일주일 전, 아카시아 끝나자마자 바로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방풀 끝나고 나서 열어봐도 어느 정도 그게 버틸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는 왜냐면 아카시아 끝나자마자 바로 처리를 하면 그때가 바쁠 시기잖아요. 채미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꿀도 막 들어올 시기고 하니까 한 번만 하셔도 된다는 이유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흘에서 14일 정도 약효가 지속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쁘실 때 한 번만 슬쩍 처리를 해주시면은 일단은 진드기 번성하는 거를 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진드기 개체수를 낮춰줘요. 일단 소독을 하면 진드기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줘서 방불 끝날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살충제는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유밀기 때문에. 근데 얘는 옥사산 훈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꿀에도 미량이지만 그 옥사산 성분이 검출이 된대요. 그래서 농약 잔류 검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옥사산 훈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방꿀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제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면은 벌을 그렇게 뭐 많이 손실을 보지 않고 벌을 그 보존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뭐 지금 만약에 예. 하게 되면은 네네. 지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중 아무 때나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월동 포장 전하고 벌 깨우셔가지고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벌 상태는? 그냥 그러세요? 그럼 하셔야죠 꼭. 이게 제 친구도 양평에서 이 벌을 하거든요. 뭐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2011년도부터 개발해서 2012년도에 첫 선을 보였는데 그 후에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걸 갖다 쓰거든요. 근데 월동 포장지며 잘 사용을 해서 가지고 봄벌을 딱 깨웠는데 벌 상태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점점 이상해지더래요. 그래서 너 그러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진드기 부재를 100% 못한 거다. 벌 깨울 때 바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해라 해서 했거든요. 한 10일 전에 통화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산란이 중지된다 이거는 아니고 어떤 약재를 사용하던 산란의 지연은 줘요. 그래서 왕스나 속살만 뭐 스트랩제 넣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산란이 중지돼서 옥살산 훈증을 못한다? 그것처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멍청한 짓은 하지 마셔야죠. 왜냐면 진드기가 없어야 일단 벌들이 잘 자라지 산란을 바란다는 거는 진드기가 득실거리는데 산란을 바란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는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없고 특히 지금 하시면은 아마 효과를 더 보실 거예요. 확실하게. 일단은 사장님 지금 뭐 네네 일단 우리가 이제 봉판이 없을 때가 네네. 가장 좋잖아요. 예예 봉판이 없다는 자체는 날씨가 춥다는 얘기고 네 춥다는 얘기는 곧 봉구가 졌다, 네 지고 있다라는 예, 예. 건데 네 봉구 속으로 네. 이 연기가 미세 연기가 네. 침투할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단단하게 건강한 벌들은 단단하게 뭉쳐 있죠. 하지만 약벌들은 단단하게 뭉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번에 그 벌 실종 그 원인도 벌들이 이제 그 진드기나 아니면 다른 그 약해를 입어서 얘네들이 강군이 아니기 때문에 뭉쳐지지를 못해서 얘네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제대로 버티질 못해서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에까지 침투는 어려워요. 꽁 똘똘 뭉쳐있을 적에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전체는 다 코팅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벌 등이고 어디고 틈 있는 데는 다 담았죠. 그런데 벌들의 습성상 밖에 지키는 애가 항상 밖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돌죠. 예. 서로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안에 있는 애가 설령 배 같은데 어디는 안 묻었어도 등짝 같은 데는 묻어 있을 거잖아요. 서로 비비적거리면서 지네들끼리 또 묻죠. 그래서 봉구가 져 있다고 해서 뭐 효과가 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겉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묻었어도 배나 이런 데는 안 묻을 수 있죠. 속에 거는. 하지만 지네들끼리 교대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비비적거리면서 다 이제 묻게 돼 있죠. 예. 아까 그 약재 푼다고 그러는데요. 네. 약재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판다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그걸 옥살산이에요. 옥살산인데 옥살산에다 뭐 섞었어요? 예, 특별한 약이 들어 있어요. 거기는. 그거 근데 이제 키로당 얼마씩 파는 거예요? 저희는 12,000원에 판매해요. 키로에? 작년까지 10,000원이 했었는데 지금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지금 그것도 한 70%가 올랐어요. 옥살산 가격도. 근데 옥살산은 봄에 한 4,000원 가더만 지금 더 올랐나 모르겠네. 예, 이제 그거는 뭐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뭐 그렇다고 아니 그게 혹시 더 예, 효과가 있나 해가지고 효과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왕에 한 번 하는 걸 좀 좋은 걸로 그래. 한번 하는 게 낫지.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싼 것도 있죠. 물론 이제 뭐 화공약품점에 가면 있는데도 있어요. 저희 거를 구매를 하시는 이유는 어차피 전문 확실하게 효과를 보셨으니까 저희 거를 하고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약효를 높여주는 성분하고 또 하나는 그 연소를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같이 발휘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저 사장님 거 시연 보셨지만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 사시는 거를 쓰시면은 아마 덩어리가 남을 거예요. 예, 덩어리 남죠. 이제 그거는 저희는 이제 이 훈증기에 이제 전문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거 택배비는 어떻게?
택배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드리는데 3kg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해드려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뭐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공동구매로 우리 입산에 잠깐만. 자, 또 다른 질문. 네. 다른 질문. 자, 그리고 지금 방금 가격은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사장님 예, 할인이 돼서.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 자, 이거는 여기는 찍고 있으니까 예, 가격 잠깐만요. 얘기는 예, 우리가 알고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사장님께서 끝나면 물로 청소를 해주라고 했는데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면 네네. 이 옥살상 사용하시고 네. 전기를 0으로 놓으라겠죠? 네, 네, 0으로 네. 놓고 옆으로 놔서 아니요, 옆으로 안 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세워놓은 세워놔도 상태에서. 되죠? 예. 자, 그러면 아까- 남아있던 거 네네. 싹 나가고 예. 여기에 이제 그 수증기가 물로 씻어 끼어 있는 거를 물로 네. 씻어서 네, 네. 사용하면 오래 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회원들한테 네. 아까는 그쪽에서 했지만 네네. 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 예. 이렇게 확실하게 해줘야 우리가 다음에 사용을 해도 이 처음 산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거지. 네. 자, 이제 주의사항이나 예. 이제 주의사항이나 이제 특별한 거. 예, 예.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 사용 설명서에도 뒤쪽에 보시면은 있어요. 예. 그 연기가 나올 때 모터를 끄지 마십시오. 이게 수증기 또는 연기 분출 시 모터 가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모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다 들어있거든요. 두 개 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수증기가 외부로 배출이 되지 않고 그냥 뚜껑을 벗은 상태에서 불어내지 않으면은 역류를 해서 모터 축으로 가서 모터 축에 이제 그 분진이 붙어 있으면은 다음에 사시려고 할 때 보면은 모터가 안 돌아가는 경우, 뻑뻑한 경우, 아니면 뭐 소리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독이 다 끝나시면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 이제 약이 좀 남아있을 경우에는 온도 스위치를 0에다 놓고 얘를 꺼내서 빼내면 거기 남아있던 것들이 요 다리에 붙어서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거의 쟤밖에 안 남아요. 조금밖에. 그러면은 여기 모터를 돌린 상태에서 온도 스위치만 0으로 돌리면은 가열이 중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바람으로 금방 식어서 얘는 연기가 멈춰져요. 그러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약재하고 그 다음에 이 뚜껑하고 호스는 흐르는 물에 그냥 한번 이렇게 휘져서 씻겨 내려가기만 하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하얗게 껴있던 분진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특별히 뭐 다음 사용하실 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이 안에 약통 안에 그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 여기요? 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부분 빠져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재만 좀 남아요. 약품을 많이 넣었을 때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약품을 무조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으시죠. 하다 소독할 보면은 예. 조금 어디다 약을 조금 하고 그다 남아 있을 수가 자, 있다. 자, 자. 아, 네. 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도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뭐 가격이 뭐 다른 약재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일단은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 한 컵이 100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0군만 하겠다 하면은 종이컵 반에 조금 넘게, 왜냐면 종이컵이 아래쪽에 좀 가늘지 않습니까? 위에보다는. 그러니까 한 6컵 정도 넣으면은 50군 정도는 할 수 있고요. 종이컵 한 컵이 100군, 최대 2컵까지 넣으면은 200군까지 소독이 가능해요. 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소 넣어라. 네. 여기다가 많이 나갔고 남았다. 예. 그러면 모다를 끄지 말고 다 날려버려야 예, 하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네, 아까 미쳐버리게 지금 물로.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면은 아까처럼 이제 약이 많이 안 남았을 경우 좀 남았어도 웬만하면 여기에 다 붙어서 나와요. 이제 이게 잠깐 이제 모터를 이제 온도 스위치를 0에다 놓으면은 얘는 계속 식혀주거든요. 그러면 잠깐 사이에 얘가 오래되면은 안에 물이 생겨요. 물이 돼요. 완전히 녹아서. 그러면은 조금만 돌려주면은 식어요, 걔가. 그러면은 물로 액체로 되어 있던 상태가 여기 이만큼 이제 많이 약을 많이 넣어서 이만큼이 남아 있다고 하면은요,
요거 나중에 이렇게 쏙 잡아 빼면은 여기 다 묻어 나와요. 여기는 거의 없어요. 제 밖에는 까만색 제 밖에는. 그러면은 얘는 아까처럼 물에다가 이제 헹구면은 싹 씻겨 내려가고, 얘는 드라이버로 이렇게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득득 긁어서 쏟아 버리시면은 다음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거는. 이제 주의할 거는 네네. 모다를 다 사용할 때까지 네. 끄지 말아라. 연기가 나올 때는 모터를 끄지 말라. 응. 그거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네. 주의할 다른 건 점은? 고장, 예. 다른 건 고장 날 게 없어요. 사실은. 뭐 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게 그럼 모다 스위치하고 전원 스위치고 아까 말했어요. 네네. 이건 제대로 놓으면 이제 야, 예. 모다 기본, 기본만 예. 기본으로 얘가 전원 스위치예요. 얘가 메인 스위치. 얘를 키시고 얘를 150대 놓으시면은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가열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가. 요게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독이 다 끝나면 역순으로 얘는 끄지 마시고 얘를 끄면은 모터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 메인 스위치. 예. 이것만 있는 게 걔만 0으로 놓으면 온도가 이제 가열이 안 되거든요. 이거 집에서 쓰는 것이고 이거는 외부에서 나가서 저기는 그럼 가스실로 시켜내면 안 돼? 아, 왜냐면 이 안에 전기 제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물로 하는 것보다는 산에 가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써? 산에 갖고 가서 할 것도 생각해야지. 산에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산에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거는 선택을 하시라고 지금 근데 산에는 이걸로 못 오니까 전기가 안 되니까 아니, 이걸로 아니요.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지부장님한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지부장님이 좋은 생각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러 온 거예요. 만약에 이거 두 개 없이 그냥 선택을 하시기는 좀 갑갑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에서 이걸 어떻게 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제 지부장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도 참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라고 오늘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가득 차면은 다시 나오거든요, 소문으로. 그러면 그때 빼시면 돼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예. 이게 이제 해가 뜨면 잘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예. 수증기가. 수증기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여도 잘 나온다. 예. 나오고 있다. 네네. 까만 돌.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연기처럼 보이지만 얘가 젖는 거가 보일 거예요. 까매지죠? 까매지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이 식으면은 이제 하얗게 돼요, 얘가. 수증기가 이제 식으면은 하얗게 돼서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이게 벌통 안에 이제 코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용을 하는 거고, 이게 까만색을 지금 하는 이유가 까만색이 제일 잘 보이더라고요, 수증기가. 하얀색보다는. 많이 봐도 그냥 이게 딱. 금방 나와요. 예.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보시면은 이제 약을 이제 거의 떨어져서 그러는데, 이제 거의 다 된 거 같으면은 이거 좀 이제 불을 줄이셔야 돼요, 약간. 거의 다 나온 거 같은데, 이게 불이 무조건 세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고요. 적당히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불 조절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불이 세면 이게 탈 수도 있겠네요. 탄다기보다는 그 약 소모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면 이걸 세게 놓으면 수증기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세게 하면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시다가 너무 이제 이렇게 적게 나오면은 이제 약이 떨어졌는지 이제 약은 충분하다고 한데 좀 덜 나오면은 불을 좀 올리셔야 되고, 너무 또 많이 나오면은 여기서 물이 뚝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수증기가 미처 다 빠지지 못하니까 여기 물이 이제 찰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줄이셔야죠.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야는 불 조절을 하시 불 조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좀 그렇죠. 애로사항이 있네요. 예? 예, 그런 게 있죠. 간단하지는 않죠. 제에 네. 비해서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거리 화상을 입는다 그러는데 이게 이 정도 돼도 뭐 이게 뜨겁거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약이 수증기로 여기 지금 물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약만 넣어가지고 지금 양만 넣는 거죠. 약만 넣어서 그럼. 약이 지금 수증기로 나오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연기예요, 수증기예요? 수증기죠, 수증기. 아, 좀 전에 보여드렸어요. 까만 게 젖는 거는 얘가 김이에요. 연기처럼 보이지만 김이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얼마? 40만 원? 여기서? 똑같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른 제품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 네.